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욕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기분이라서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오늘 영상도 친구의 얘기, 그리고 동생이나 언니가 하는 얘기, 또 혹은 딸이 하는 얘기,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오랜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었어요. 근데 한 번도 댓글을 남기시거나 그러신 적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1시간 정도를 통화를 했어요. 1시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근데 전화를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이분은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한테 해야 하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들어줄 만한 분이 주변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조금 근데 이제 전화를 끊으실 때 목소리가 너무너무 밝으셔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런 유튜브가 본인한테 굉장히 그 일상의 활력소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더 퀘스트라는 출판사에서 이런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라고 이렇게 내용을 보내오셨길래 별로 관심이 없다가 제목을 보고 제가 한번 읽어볼래요? 라고 답을 드렸었는데, 40 달라진 몸을 되돌릴 때 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게 뭐 그냥 건강상식에 관한 책인가? 근데 제가 이제 40 중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또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도 전달 드리면 너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은 살림 번외편으로 조금 사는 얘기 하면서 책 얘기도 조금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강원도에 살았었다고 했었잖아요. 강원도에 한 5년 정도를 살았었는데, 그때 정말 사람이 사는 환경에 어디에 있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습관과 앞으로의 삶을 결정지을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그때 강원도에 살면서 저희 집 근처에 그 시립 도서관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 퇴사하면 실컷 책 읽어야지, 실컷 영화 보고 실컷 책을 읽어야지 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어요. 제가 예전 영상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나는 여행하듯 살 거야. 그리고 실컷 책도 읽고 실컷 영화를 볼 거야. 그런 얘기들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회사를 딱 그만두고 강원도에 가서 한 5년 동안을 정말 매일같이 여행하듯이 살았었고요. 정말 집 근처에 시립도서관도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는 힘이 있구나, 말대로 사라지더라고요. 항상 말에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요.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되고자 하는 그 삶을 그리면서 말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나 누군가한테도 항상 좋은 말을 하세요. 그 좋은 말을 내가 내뱉은 것 자체가 좋은 씨앗이 되어서 나에게로 좋은 일이 돌아와요. 저는 그거를 정말 믿는 사람 중에 하나고 몸소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니까 마음대로 제가 줄을 긋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들었던 습관이, 이렇게 포스트잇 있잖아요. 작은 포스트잇. 그런 거를 이렇게 내가 좋았던 그 구절이 있는 쪽에 그 줄에 이렇게 붙여두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두고 이거를 또 가슴에 새기고 싶어서 다이어리에 다 적었었어요. 내가 이제 기억을 하고 싶은 문장들, 글귀들, 이런 거를 다이어리에 막 적었어요. 적어두고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이 책에 대해서 이 적어놨던 부분들을 읽으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책 한 권을 너무 알차게 내가 다 이해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때부터 습관이 이렇게 붙여두는,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고 반납하기 전에 이 문장을 한 번씩 더 읽어보고 이렇게 반납하고,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이 아직도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40대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면
앞으로의 남은 인생들을 정말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다. 책에서 한 구절을 읽어보면요, 나이가 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질이 떨어져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건강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말은 너무 뻔하지만 이만한 진립도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건강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그거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거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그 아픈 사람도 물론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다 보면 마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족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도 내 몸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때 건강검진 항상 잘 받으시고요. 항상 살면서 이런 습관들이 잘 되어야 돼요. 제가 살림하면서도 노하우 이런 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습관. 살림 습관이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막 특별하게 나를 잡아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특별할 게 없어요. 늘 일어나면 그릇 정리하고 빨래 돌리고, 그게 눈 뜨자마자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살림이랄 것도 없이 그냥 나의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그런 식으로 습관을 가지면서 습관처럼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먹는 것부터 내가 늘 운동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수면, 내 질을 높여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또 생기게 되죠. 한자로 갱년기라는 뜻이 다시 사는 인생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이제 우리 다 늙은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한자어로 다시 사는 인생이라는 거를 갱년기라고 한대요. 그래서 저는 갱년기라는 의미를 다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증상들을 나타날 때 난 지금부터 다시 살아야 해, 다시 나에게 좋은 습관을 들이는 시기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갱년기라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이제 병원 다녀야 될 시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야 하는 시기에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일상을 보면 답이 보인다. 맞죠, 여러분? 일상을 보면 답이 보인다. 이게 다 습관하고도 다 연결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몸이 금세 병들고 마음도 따라서 망가집니다. 누구나 골치 아픈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한의학 박사이시거든요. 30년간 진료를 하신 한의학 박사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관점들이 한의학의 관점에서 보는 내용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노화를 지연시키려면 첫째, 전신을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 기혈순환, 림프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노화뿐 아니라 대사질환에도 취약해진다. 그리고 둘째, 오래 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이 좋다. 셋째, 근력이 좋아야 한다. 이 조건을 다 갖춘 운동이 바로 걷기이다. 걷는 게 얼만큼 좋으냐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몇십 년을 당뇨약을 드셨었고 고혈압 약을 드셨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본인의 몸이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드셨었나 봐요. 여행을 모시고 갔다가 제가 겁이 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혈당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휘청하시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산 꼭대기였어요.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전 순간 그 119를 불러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받친다고 손을 딱 잡고 등을 짚으니까 온몸에 땀인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를 여행을 가거나 하는 것도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본인의 몸이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걸 아셨었나 봐요. 그때부터 한 2년이 채 안 되셨을 거예요. 걷기를 하셨어요. 매일같이.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2만 보 이상을 걸으세요. 밖을 나갈 수 없는 날에는요, 집안을 뱅글뱅글 도르세요. 계속 걸으세요. 그랬더니요, 혈당이 다 내려가고 고혈압 수치도 정상이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해요. 한번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다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만큼 여러분 걷기가 좋구나라는 걸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내려가고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궂은 날에도 밖에 나가서 항상 걸으세요. 그만큼 좋은 게 걷기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화 중에 하나가 한 어머니가 화병이 아주 심한 딸을 치료해달라고 병원에 데리고 왔더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딸은 아주 어릴 때부터 화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딸만큼이나 엄마도 화병이 아주 심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정말 어머니는 결혼 생활 자체가 순탄치 않았고, 남편하고 잦은 다툼,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화병이 있었고, 그리고 딸은 항상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오면서 그런 부모와의 심리적인 그런 유대관계나 이런 부분도 다 단절이 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화병이 쌓인 채로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가족이 오면 같은 병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게 뭐 화병이 전염이 되거나 유전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생활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같이 화병을 앓거나 공황장애를 앓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해요. 제가 아는 동생도 그런데 요즘 어때? 라고만 해도 폭포수처럼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쌓이고 있는 화병일 수도 있고 우라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나의 화병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나의 자식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나의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느끼는 점인 것 같아요. 엄마의 그 심리 상태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그 영향이 결국은 엄마의 이 심리 상태가 대물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화병은 자신이나 또 뭐 특정 엄마나 아빠의 문제로 보지 말고 가족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환경도 달라진 지금 불확실한 미래에 마음을 쓰기보다 어떤 일이 생겨도 단단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인생 후반을 나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니까 좋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5분께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추첨해서 5분께 책을 선물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내준 책이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이라는 책인데요. 대만의 치매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할머니 의사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재밌더라고요. 다음에 이 책도 한번 자연스럽게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책 덕분에 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고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오락가락하죠. 이런 때에 더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운동해야지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생각이 들 때 나가서 30분만 걸어보세요. 저는 운동을 너무너무 추천하는 이유가 몸도 건강해지지만 운동만큼 정신을 깨우기에 가장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이마트 추천템 제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다음 영상도 관심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pick up the pieces.